카메라를 이렇게 좀 세팅 좀 하고, 뭐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 거치대 씨바꺼 이거. 왜 이렇게 부착을 했더니, 부착을 하려고 했더니 여기 뭐 한 번 썼는데 부러져 버리네요. 자, 광주, 전라도 광주를 한번 시원하게 덩기덕쿵덕 한번 내려가 보죠. 카메라가 여러 대면 뭐 나중에 편집하고 이럴 때 힘들지만, 그래도 뭐 어디까지나 기록이고, 또 영상이 풍부하면 또 아무도 안 봐주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린가. 아리까리 동백섬에 이제, 그렇죠. 충전 케이블 가지고 왔지롱. 자, 누가 배터리가 없니? 확실히 노트9 카메라가 조금 기능적으로 저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카메라 성능이 좀 안 좋네요. 그렇고, 얘는 촬영을 중단하고, 어차피 편집할 때만 힘들기 때문에 약 11시 3분 도착 예정이고, 한 250km, 250 내비상에는 찍힙니다. 현재 시간 9월 22일 금요일 한 8시쯤 됐고, 천천히 급한 거 가면서 또 시원하게 덩기덕쿵덕 야부리 한번 털어보죠. 벌써! 자, 렛츠 고!
어릴 때의 어떤 썰을 한번 풀어볼까요? 인간 강우성.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 일찍 결혼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19, 18, 19에 만나셨다고 하시는 것 같고, 일찍 저희를 갖게 되시면서 이제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에 어떻게 보면 육아 그리고 결혼생활 잘 하실 수 있었겠는가.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해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옛날 10살 15살이면 시집장가 다 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면이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죠. 저희 부모님 생부 생모에게 느끼는 어떤 애증과 연민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사람 대 사람,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그런 유대감 말고 사람 대 사람으로 보는 인간적 연민인 것 같아요. 조금 잘 마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마음의 단도리를 잘 하셔서 꾸리신 가정 혹은 계시는 곳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네, 원하시는 뜻 잘 이루어 가시고. 자, 이제 부모님의 얘기는 여기까지를 하고, 어쨌거나 깐난애기 때부터 막 여기저기 많이 맡겨졌던 기억들이 조각조각 있습니다. 누워서 침 뱉기라고 한들 그게 어쩔 수 없는 저의 정서적인 마음과 정서적으로의 어떤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완전한 심리들이 현재 저 인간 강우성 2022년에 저에게 많은 자양분을 줍니다. 많은 영감들을 주고. 정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당시만 해도 넌덜머리가 났죠. 눈칫밥이라고 해야죠. 깐난애기 때 이럴 때야 그럴 때도 부분 조각조각 기억이 납니다. 꼼장어 포장마차, 엄마 아빠가 포장마차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뒤에 막 고객 손님들 주려고 이제 포장마차 안주를 준비하면 아장아장 겨갖고 주워 먹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무의식 중에 기억이 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실제로 내가 기억을 하는 건지, 아무튼 그런 부분 기억이 나고. 우리가 언제 한번은 어디 맡겨졌었던 데인데, 약간 그 영화 아저씨에 보면 그 개미굴에 팔려가기 직전에 그 만화방의 옥상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던 그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의 어둠집지만 그런 방에서 잠을 잤던 기억도 나고. 어쨌거나 왜 여기저기 맡겨졌는지는, 돈 벌러 다녀야 되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의 말을 빌리면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었다. 아빠는 돈을 벌어다 주지 않았다. 어떤 이런 레파토리가 이제 고정적인 레파토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이제 주변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중요하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찾을 일이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오셔야 된다, 아빠가 오셔야 된다 그러면 그런다든지, 혹은 부모님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합니다. 아빠가 집에 잘 안 들어와요, 씨발. 그럼 전화를 하면 나 지금 상가집이다, 누구 돌아가셔가지고 왔다. 한 수천 명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네, 뻑하면 이제 상가집이고. 그렇게 예와 격식을 많이 갖추시는 것 나쁘진 않죠. 하지만 참 뭐 마음은 과거나 현재나 참 무겁다. 나가서는 다들 잘 하세요. 프레시하고 막.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이제 조금씩 커 나가면서 외갓댁에도 이제 할머니, 그때 당시만 해도 외할아버지가 계셨죠. 안 돌아가시고. 저희 또 외할아버지 국악도 이제 풍류를 좋아하셨습니다. 음주 가무에 대한 어떤 일가견이 있었던 분이신 걸로 알고 있고, 실제 인간문화재였나요? 아무튼 국악 쪽으로는 조금 인지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어쨌거나 외가댁의 전라도 광주 사성동이죠. 대치였나 오치였나 아무튼 무슨 시골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맡겨져서 이제 지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저희 친형님이랑 이제 막 그 영구와 땡칠이 막 이렇게 춤추면서 할머니 이제 재롱을 피면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었던 기억도 나네요. 뭐 이모들 집에도 지냈었던 기억도 나고, 애경이 이모네 놀러 가서 그때 당시만 해도 무릎 꿇고 저는 밥을 먹는 게 편했거든요. 그런 기억도 나네요. 영주, 나라, 영순이 애들 잘 지내는지 모르겠다. 니네 동생들 잘 단돌이 잘 하고. 그렇게 이제 지냈던 기억이 나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서 초등학교 때는 야구 선수를 하느라고 방배초에서 설해 초등학교에서 이제 방배초로 전학을 갔었고, 이제 5학년 무렵해서 이제 한 1년 정도 방배초에서 전학을 가서 이제 운동선수 생활을 하고 깝치다가 이제 중학교로 이제 진학을 합니다. 반포중학교 진학을 해서 일반 학생으로 중2까지 정도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바닥 나잖아요, 여러분. 네, 구구단 덧셈 뺄셈도 못했고요. 초등학교 때까지도, 중학교 때까지도 덧셈 뺄셈을 못했던 것 같아요. 국어책도 못 읽고 한글을 못 읽었어요, 저는. 그렇게 이제 뭐 기로에 섰다면 기로에 쓴 거죠. 너무 아이들하고 레벨 차이가 커지니 이제 당시 체육 선생님 운동에 또 재능도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그 각 몇 지구에서 학생들 일반 축구 아마추어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됐고, 뭐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주장이었으니까 반포중학교 이희철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루빈 루카 많이 컸겠네요. 네, 여보. 출발했죠.
가산이야. 잘 다녀오시고 뭐 잘 챙겼지? 오늘 아침에 춥더라. 난 반바지에 반팔티 그냥 가볍게 입고 나왔는데. 아니 뭐 어차피 차 안이어가지고 뭐. 오늘 일찍 올 거야. 뭐 저녁 자기 좀 올쯤 해가지고 올 거야. 뭐 어디 자기도 그렇고. 자기가 아니면 내가. 그러니까 자기 퇴근 시간쯤이면 내가 집에 올 거 같다니까. 알겠어요. 네. 만약에라도 뭐 하루 자고 와야 된다 그러면 미리 전화할게요. 네. 자, 그렇게 이제 중학교 시절 중2 때 일반 축구 아마추어 대회에서 저희 성적이 좀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언남중학교, 그 당시만 해도 정식 축구부였는데 김대중, 또 성함이 김대중이에요. 기영족발. 우리 감독님이 그래도 한양대였는지 중앙대였는지 아무튼 축구 선수 현역 때는 뭐 알아줬다고 하는데, 여러가지 촌지비리 등등 뭐 음주 가무에 빠져서 아무튼 기영족발이 된 그 감독님, 그 감독님 이하 신동진이었나요? 그 코치님이 계셨는데, 원래대로라면 저를 초이스하지는 않았었어요. 정재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당시 기억하기로는 반포중학교, 그 친구가 축구를 정말 잘했고, 그 친구와 몇 명을 이제 정식으로 아마추어에서 전학을 하고 정식 축구부 할 생각이 없냐는 의향을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대회가 끝나고 저는 제가 하고 싶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삐꾸의 역사의 시작인데, 선생님이 추천을 해줬었나? 아무튼 그렇게 이제 축구부 생활을 시작합니다. 정식 축구부 선수 생활이 시작이 됐고, 이제 정처 없이 떠돌고 하다가 유년기 시절은 그렇게 여기저기 맡겨져 지내주고, 어머니와 아버지와도 뭐 물론 생활을 했죠. 그리고 초등학교 전학 한 번, 그리고 중학교 또 전학 한 번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연남중학교에서 축구부 선수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고 고등학교도 당시만 해도 2002년 월드컵 당시 이전이죠. 그때 설기현 선수가 광운대학교에 선배로 계셨고, 저는 그 옆에 있는 광운 공고 진학을 예정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정평석 감독이라고 98년 월드컵 때 차범근 감독이 경질되면서 성적 관련해서 감독 대행으로 정평석 감독이 주의봉을 잡았는데, 그 당시 그 감독 대행이 저희 고등학교 감독님이셨어요. 근데 뭔 냄새 알고 뭐 그렇게 운동을 하게 됐고, 이제 고등학교 같이 운동선수들은 초등학교 한 중2, 중3 되면 전지훈련을 그 학교 진학하려고 하는 학교 선배들하고 같이 떠납니다. 미리 이제 가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정신이 없지만 자 렛츠고. 자 고속도로 탔어요. 네, 이제 덩기덕 풍덕 하면서 이제 또 가보죠.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전주훈련 갔다 오고 고등학교 그때 이제 고1 고2 그 무렵에 이제 정평석 감독의 촌지비리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저도 이제 정서적으로 많이 이렇게 흔들렸었고 전학도 많이 다니게 되면서도 그랬고, 그리고 부모님의 이혼, 중학교 2학년쯤 무렵에 이제 부모님이 또 이혼을 하시고 복합적으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술 담배 여자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사경을 헤매면서 결국에는 이제 운동선수 생활을 이제 접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이제 운동선수 강원고에서 그만두게 됐고 일반 학교로 이제 또 전학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출석 일수가 거의 한 100일도 안 됐기 때문에 담당 그 선생님이 출석 일수 그 당시 좀 가라로 그런 게 됐었나봐요. 이제 출석 일수를 조정해가지고 졸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테니까 대신 전학을 가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또다시 일반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죠. 제가 그때 당시 기억이 나네요. 강남고라는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양재 어딘가 있었는 것 같고, 여러 학교를 원래는 부모님과 함께 이제 뭐 다닌다든지 부모님이 알아봐 주시기 마련인데 저희 집안 가풍상 뭐 용돈도 병 팔아서 이제 그 100원 20원 막 100원 뭐 50원 100원 150원 뭐 이런 식으로 벌어서 이제 용돈을 썼던 가풍이어서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에, 그래서 이제 전학 갈 때 이제 강남고였나요? 아무튼 남녀공학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이제 교장 앞에 무릎을 꿇었죠. 저 받아달라고. 근데 씹새끼가 안 받아줘서 이제 딴 데를 갔어요. 이제 다니다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리라 공고였어요. 그 남산 밑에 있는 거기가 동덕 숙명이었나요? 무슨 여자 대학교 옆에 학교인데 어쨌든 지금은 리라 아트고인가요? 무슨 특수 목적고로 이름을 바꿨지만 혼자 들어가서 셋이 나온다는 학교였던, 남녀공학 그 당시만 해도 예전에는 여학생 비율도 많았다고 하지만 제가 이제 들어갔을 당시만 해도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그 당시만 해도 여학생이 한 반에 한두 명, 3명 정도 됐던 기억이 나네요.
전라도 광주는 뭐 이제 고등학교 시절 뭐 그렇게 치고 이제 사회에 나오면서 군대 다녀오고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서를 많이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20, 30년대생인 그들 엄마 아버지들의 어떤 유교 세대라고도 봐도 무방하죠. 그들의 후손 자식들인 40년대 50년대 생인 저희 생부 생모 세대들이 과연 왜 이렇게 지리멸렬한 삶을 살아야 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돈 많이 벌고 씨발 남부럽지 않게 살아라 라고 했던 어떤 일련의 것들이 결국에는 가족을 많이 와해시켰죠. 많이 붕괴가 됐고, 70년대 80년대 생의 또 그들의 후손 40년대 50년대 생의 자식들인 우리 세대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제 숙명입니다. 숙명. 제가 녹여내고자 하는 시나리오의 근간이고, 블랙 코미디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일단 재밌어야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럴싸한 어떤 현실에 있을 법한 카타르시스, 그 드라마의 대리만족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근현대사를 잘 녹여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누워 침뱉기라 한들 모든 것을 신랄하게 들춰내고 또 제 개인적인 역사도 신랄하게 들춰내려고 하고 기록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이실 짓고 고백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진정성을 내포하기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남들 보기엔 저 새끼 뭔데 저렇게 깝치냐, 혹은 저 새끼 뭔데 저러냐 라고 하실 수 있으나, 가능하면 솔직하고 하게 그려내려고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향후 저는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있어요. 제 어떤 이상을. 마이크를 차고 왔으면 음성이 잘 들어갔을 텐데 바람 소리가 좀 들어가더라도 내 알바 스레빠고요. 네. 목소리를 더 크게 하죠 뭐 씨발. 한 277km가 남았네요. 앞으로 가려면. 가는 동안 또 시원하게 덩기도 푼덕 야부리를 털어보면 말이죠.
한 3시간 정도를 가게 되네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광주에 대한 어떤 뗄 수 없는 이 정서가, 이 넋이 있냐. 시골 농촌의 어떤 그 부모님 세대들의 어떤 훈육을 받아보셨던 40년대, 50년대 우리 부모 세대 분들이시라면 아마 좀 공감을 하실 겁니다. 넌덜머리가 나죠. 밥 메고 김 매서 씨발 언제 돈 법니까? 네. 그렇게 넌덜머리 나서 떠나왔던 시골 농촌이 그리워서 전원주택 찾는 거 아니에요? 다시 귀향이라고 말하는 인간은 다시 회귀해야죠. 이 자연의 경이로움, 이 자연 환경에 대한 어떤 겸손함을 다시금 찾아야 할 때이라는 걸 직면할 때다. 감히 제가 말씀 올리고, 이 물질 만능주의 세태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봐야 할 곳, 그려야 할 게 무엇인지 제 스스로 끊임없이 물을 겁니다. 그리고 건방지고 싸가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일로 오세요. 시간은 정말 손살같이 갑니다. 너무 삶을 복잡하게 디자인하지 않았으면 하는 소원이에요. 개인의 어떤 역사가 바로 서고, 가정의 어떤 그 넌덜머리 나는 어떤 무언가가 얽히고 설킨 것들이 그냥 온전하게 독없이 내 마음 스스로 추스려주고 헤아려지고 할 때, 그땐 이미 씨발 그냥 부모님은 다 늙어 뒤지거나 떠나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축복. 네. 제가 아무리 배한순 여사님, 강윤선 아저씨, 네, 아버지 어머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소원해요. 계신 곳에서 온전하게 뿌리 내리시고, 네, 건강하게만 지내십시오. 언젠가는 뭐 뵙지 않을까요? 네, 상가집에서 뵙지 말고,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돈 제가 조금 뭐 벌 수 있다면 제가 쓸 거 좀 쓰고 시발, 네,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남들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 돈이 뭐 얼마 정도를 벌어야지 남들 부럽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현재도 부끄럽지 않아요. 뭐 행복의 기준은 저마다의 어떤 카테고리들이 있고, 정의나 어떤 기준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로써 뭐야 함부로 누구를 예단하고 함부로 평가할 수 없죠. 저마다의 각자의 삶이 있는 것이고. 또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하자면, 전라도 광주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뗄 수 없는,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도 이쪽
남쪽 지역이 인류 한반도 인류사의 어떤 최후의 보루였다고 봐요. 전 그 누구보다도 깨어있는 시민 의식이 자리 잡은 곳이고, 역사적으로도 조선 시대부터 어떤 그 정서와 그 얼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빛골 광주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뵐 수 있을 때, 또 이렇게 또 여력이 되고 시간이 좀 있을 때 한번 뵙고 인사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미순이 셋째 이모인가요? 넷째 이모인가요? 또 저희 결혼식 때 또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저도 한번 내려가서 인사도 드리고, 이모부도 또 건강이 안 좋으신데 겸사겸사 인사도 드리고, 저희 아내님은 오늘 출근을 하셔서 같이 내려가지는 못하지만 언제 한번 또 같이 한번 내려가야죠. 뭐. 오늘은 저 혼자 내려가서 인사드리고, 미리 또 이모들에게 알려드렸고, 하지만 아침 8시 반 정도가 됐고요. 날씨가 좋네요. 이쪽 당진방면으로 빠져서 조금 막히기는 하는데, 이 정도 속도면 뭐 괜찮네요. 한 269km, 약 한 2시간 한 50분 정도. 이렇게 많이 온 것 같은데 한 10분 왔나요? 한 37분 정도를 떠들었는데 시간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네요. 현철이 형, 시현이 형도 잘 지내는지 참 궁금하는데, 시현이 형이라고 저희 외삼촌의 작은 아들이죠. 한 번은 이제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놀러를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친형님과 시현이 형, 외삼촌의 이제 막내 아들,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을 같이 한강 고수부지로 이제 당시에는 고수부지라고 했죠. 놀러를 가가지고 이제 멀리서 왔으니까 이제 수영 시켜준다고. 놀러를 갔으면 이제 수영모도 이제 저기 해주고, 수영복 팬티만 입으면 되니까 해주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수영모는 안 쓰면 이제 입장이 안 되니 당시 아버지가 수영모만 해줬고, 팬티는 그냥 입고 간 팬티로 놀아라. 돈이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나고. 아이 세상에, 네? 물놀이 하면은 배고프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걸 어떻게 컵라면 하나하고 요플레 하나를 사오셨어요. 아버지가 시발 3명인데
함께 논아 먹었던 기억도 새록새록 나네요. 저희 아버지가 참 멋있는 분이에요. 네. 어떤 그 당시만 해도 전라도에 한번 다녀오시면 그 대나무 긴 거를 잘라 오셔가지고 이제 뭐 밴딩 그리고 리스칠까지 다 하시고 위에는 아빠 밑에는 엄마 그 대나무 그 마디마디 바다 하나의 저금통 구멍을 뚫어서 이제 엄마, 아빠, 형, 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참성이 우성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금통을 또 만드셨던 기억도 나고 작은 액자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거기다 이제 물이 흐르고 물소리를 녹음하시고 이제 한편의 시를 이렇게 써가지고 액자도 만드시기도 하고 여러 활동을 하셨죠. 음악도 뭐 밴드 활동도 하시고 그 터미네이터 타는 오토바이 있죠? 그 돈 없던 양반이 뭐 또 어디서 그런 걸 또 끌고 오셔가지고 이제 부릉부릉 빨리라 해 막 이러고 다니시고 저희 어머니 뭐 꾸미는 거 좋아하고 여전히는 여자죠. 이뻐야 되고. 전형적인 남성상과 전형적인 여성상. 네. 그 사이에 어떻게 제가 나타났네요. 자, 이제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안전운전하고 이따 휴게실 한 중간쯤 가서 식사 간단하게 하고 또 이제 이동을 할 겁니다.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자 전라도 광주 자 빛골 광주로 한번 가보죠.